우리나라의 시대별 토지제도라고 했는데요. 자, 시대별 토지제도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때 이걸 연계를 쭉 해준 거죠. 횡렬식으로 연계해 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역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자, 우선 신라가 삼국을 언제 통일을 하게 되죠? 통일 이후라고 했는데 30대 문왕 16년 676년에 통일을 했고, 여기는 관료전과 정전을 지급했는데 관료전을 지급하는 게 누구죠? 요것은 31대 신문왕 7년 687년 관료들에게 수족권을 주는 거죠.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했죠. 이 정전은 문자 그대로 16세 이상의 정남에게 지급한 토지라는 뜻으로서 농민에게 지급하는 건데 33대 성덕왕 21년 722년에 주죠. 왜? 자용농 육성 방안의 목적이다. 자용농을 육성해야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많아야 국가의 세금과 국역을 잘 이용해서 통일 초기에 국가 예산을 풍요롭게 충족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의 녹과전은 수족권을 지급한 토지에 해당한다. 녹과전을 누가 줍니까? 녹과전 제24대 고려 원종 11년 1270년에 지급을 했죠. 이해의 중대 사건은 뭐가 있어요? 삼별초연환이 터지는데 이때는 고려 수도 서울이 어디였는가?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 플러스 경기도 파련 내에서만 육품 이하의 하급 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고려 말의 녹과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곧 이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죠. 충렬왕 원년 1274년에 식민 지배에 빠짐으로써 이 녹과전은 실패가 되었고, 그 후 공양왕 3년 1391년 사대부 중도전이 기초하는 과전법으로 대체가 됐어요. 수족권이라는 것은 뭐죠? 초세 징수권, 오로지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죠. 자, 다음 3번의 고려말 과전법 말씀드렸죠. 이 과전법의 지급 위에 고려 말이 돼야 된다. 34대 고려 마지막 공양왕 3년 1391년에 사대부가 기초를 했는데 이것은 경기 지방의 토지만으로서 관료들에게 수족권을 주는 겁니다. 경기도 내의 토지만 수족권을 주죠. 따라서 경기 토지는 어때요? 관리들이 사적으로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니까 요 경기지 도지방은 사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전. 수족권이 개인 관료에게 있을 때 개인사자 사전. 세금을 국가 왕실 관청에서 징수하면 수족권이 국가 왕실에 있을 땐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사전의 개념이 대한민국 물권법상 지금은 소유권이지만 왕조사에서의 공사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관료 개인에게 있다. 왕실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전법은 어때요? 경기도의 땅만 사전이고 나머지 땅은 다 국가에서 세금받아 국고로 들어가는 공전이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했고 그것이 기바가 되어 사대부와 무인 세력이 조선을 건국하는 어때요? 경제적 토양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4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조선 초기에 가장 발달한 것이 병작제례입니다. 병작제는 후기에 발달하는 겁니다. 16세기 이래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병작제가 뭐죠? 소작료 2분의 1제죠. 농민이 연간 수확의 절반을 토지주인 지주에게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16세기 조선왕조 13대 명종 11년 1556년에 직전법을 폐지하죠. 과전법, 직전법 폐지인 녹봉제 아니에요. 그러면 16세기 중엽이잖아요. 명종 11년에 직전법 폐지하고 병작제 유행하고 무슨 연동성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리인데 관직에 있을 때 직전이라는 토지를 받아 경제상으로 하다가 토지 취급 규정이 소멸됐습니다. 소멸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 먹고 살 겁니까? 퇴직 후. 특히 이 직전법은 퇴직 후에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전법을 지급하는 것은 세조 12년 1466년. 그런데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띠느냐면 반드시 누구에게만 주죠? 현직의 관리에게만 수족권을 주는 거예요. 수족권이 뭔 말인지는 이제 이쯤 왔으면 이제 아실 터이고, 따라서 이건 퇴직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퇴직과 동시에 국고로 반납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당장 퇴직과 동시에 반납이 돼버리면 삶의 생활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현직에 있을 때 퇴직 후를 대비해서 인간인데 재산을 꽁쳐둬야 되겠죠. 탈법, 불법, 겸병, 농장을 소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퇴직 후 대비 농장을 보유하게 되고 니들 그렇게 농장 정말 가질 거야? 그렇게 비판했더니 훈고파가 사림을 죽였죠. 그래서 사바가 터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관리들이 이렇게 농장을 형성을 했고 그 농장을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서 생산량의 반, 2분의 1이라고 하는 병작반수제를 유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반수야. n분의 1로 나눈단 말이야. 자, 이걸 보세요. 농민과 지주가 병자, 우리말로 어우러져 함께 농사지어서 지주와 농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수확의 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제도 해서 병작 반수제 수확을 반으로 나눈다. 너 50, 나 50. 근데 말이 50이지 여기에 지주인 여러분들은 농민인 나에게 무엇을 추가 붙여?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이거든.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이것이 100, 200, 300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16세기 이후에 반드시 지주제의 확대 강화 플러스 병작제가 대유행되는 것은 조선 16세기 이래 후기가 된다. 해서 견디다 못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뭐가 터졌지? 바로 임꺽정의 난이 터지는 거야.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꺽정이 세상 뒤집어 엎어버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임꺽정의 난이 어디에 나왔는가? 금년 2014년 지방직 출제. 지금 이거 2011년 지방직인데 해서 이 양반이 명종 14년 그러면 1559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62년까지 조선 정부를 완전히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자, 어때요? 임꺽정의 난이 이때 명종 14년 1559년부터 62년까지 거듭나지 않으면 됐던 첫째 상황이 병작제 유행에 따라서 소작농의 증가와 농민의 생활고와 지주제의 확대와 요역의 해이와 군포의 폐단과 박납의 폐단과 그리고 또 무엇이 나타나? 고리대, 환국의 대고리대 유행. 16세기 사회가 완전히 지금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16세기 말 이때다 싶어서 전면전쟁을 하겠지. 임진왜란 뻥 터지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농민의 현실이 이렇게 혼돈스러운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더욱이 16세기 이 명종 때는 뭐가 있었어요? 을사사화 이후에 이미 임진난 발발 직전에는 붕당까지 터져 있는 상황 아니었는가?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살이 나오는 문제 있죠. 시대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전체 시대를 다 던졌잖아. 신라에서 즉 고대에서 중세에서 조선까지 다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통살인데 이러한 것은 상당한 독서량. 학습량이 좀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거죠. 편파적 지식 갖고는 도저히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좋은 문제예요.